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3월 1주차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던 한 주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 유행병인 팬데믹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지난 28일 WHO는 코로나의 위험도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가장 주시됐던 시장 지표 중 하나는 미국 국채금리의 급락세였는데요.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현재 선물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입니다. 달러 지수는 안전자산 쏠림이 나타나던 와중에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달러 지수의 조정은 신흥통화보다는 선진통화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융시장 패닉에 의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엔화와 유로화 강세를 야기한 것이 주요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코로나 우려의 대상국이 되면서 미국 경기와 자산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점, 그리고 조만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확산 등이 달러의 되돌림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중에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첫 번째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그리고 비제조업 PMI는 각각 35.7 그리고 29.6으로 발표가 되면서 기존 예상치였던 45 그리고 51을 크게 하회했고요.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달인 3월 PMI 지표의 반등 강도일 겁니다. 2월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예상보다 강하게 제약하던 시기였었죠. 근데 최근 중국의 추가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안정세를 찾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는 생산 가동률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로 기울일 거고요. 또 추가적인 부양책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지표보다는 다음 달에 나올 3월 지표가 중국 경기 회복 속도 그리고 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말 그리고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인 공급 차질에만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의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기존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 진정 이후에 생산의 이연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 충격분이 어려움 없이 상쇄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는 최종 수요인 소비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코로나의 강한 전염성은 이번 사태가 공급 차질을 넘어서 수요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경계가 급속도로 높아진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마저 코로나 경기에 휩싸이게 된다면 글로벌 총수요 위축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직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 급증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들이 미국 서부 지역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우려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전염병의 특성상 확산 가능성만으로도 경기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행동은 이전보다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또 최근의 금융시장 패닉 그 자체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더 크게 위축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금융시장은 또다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클라리다 부의장을 포함한 몇몇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금리 인하에 선을 긋는 발언을 지속한 것이 금융시장 충격을 더 심화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시장 패닉이 계속 심해지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 금요일 미국 장 마감 전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이 그 전문인데요. 보시면 미국 경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경기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겠다라는 작년에 보험성 인하를 시사할 당시에 사용했던 문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성명 발표는 만약 코로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면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닉 양상은 일단 파월 의장의 선언 직후 더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크게 번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를 상정을 하더라도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준은 통화정책 체계 변경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올해 중순에 최종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정책 체계 변경은 구조적인 저물가 환경 타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준은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계속 아래쪽으로 눌리고 있는 기대 물가를 상승 전환시키는 과제를 1차적으로 안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달러화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 또 글로벌 수요 전망 위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 물가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연준의 과제를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정책 체계 변경만으로 기대 물가를 상승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채비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가장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감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 경우에 금융시장은 물론 코로나 확산의 강도나 기간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코로나 사태를 방어하기에 정말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준이 3월에 곧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근본적인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대응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지는데요. 결국 앞으로의 증시 향방의 관건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 자체이기보다는 미국 그리고 유럽 지역 내 지역 감염 확산 강도 여부일 겁니다. 사실 연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전적이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대응하길 원했을 겁니다. 확산 강도나 기간에 따라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카드를 쓰게 된다면 자칫 몇 번 남지 않은 금리 인하 카드를 의미 있게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최근 금융시장 패닉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연준이 바로 대응해주지 않을 경우에 금융시장의 압박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100%의 확률로 3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에 등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연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은 일단 지난 주말 파월 의장의 사실상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지난주에 패닉을 좀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예정된 연준 위원들 연설을 통해서 시장은 3월 금리 인하 여부를 가늠할 텐데요. 이전에 비해서 유연한 발언들이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 하방을 좀 뒷받침해 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미국 내 코로나 대유행 여부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번 오는 3월 3일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슈퍼 화요일인데요.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샌더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은 민주당 후보랑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반영해 왔었는데요. 이런 재선 성공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튼튼한 미국 경기와 증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재선 신뢰가 함께 흔들린다면 샌더스 경계가 부상할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선 분위기가 흔들린다면 또 다른 변동성 국면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계가 일각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융시장 대응이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좀 저점 부근에는 이제 근접한 것으로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반등이 좀 진행되기 시작할 때 그 속도가 좀 가파를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좀 전망의 범주를 벗어난 이 사안인 만큼 보수적인 대응이 여전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